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판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예, 판단이란 사물이나 사태를 인식해서 논리나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하죠. 인간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도 일단 살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죠. 또 사기로 결정을 했다면 여러 선택 대안 중에 어떤 물건을 선택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업을 선택할 때도 또 투자를 할 때도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때도 유권자는 누굴 찍을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은 판단과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 선택하기에 앞서서 판단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예, 당연합니다.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판단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잘못된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또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기나 속임수는 상대편의 판단 과정을 교란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가령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검찰청 직원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조치를 해줄 테니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전화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렇게만 말하면 안 속을 텐데 요즘 막 교묘해져가지고 각종 새로 신기술, 신수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스피싱에 당하죠. 예, 요즘은 이 얘기 딱 들으면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죠? 네. 이미 한물간 수법이긴 한데 네. 한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갔던 기술이긴 합니다. 그 검찰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갑자기 전화를 해오니 당황해서 별다른 의심이나 심층적인 판단 없이 쏘가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처럼 옳고 그름이나 진위에 대한 판단은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 항상 진리와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뒤에 실행에 옮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이 나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인간이라고 매번 합리적인 판단 하나요?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이성적 존재인 것만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된 요소를 모두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독일 철학자 헤겔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진리는 곧 전체다. 완결된 전체만이 사태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전체를 골고루 살펴서 사태의 본질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일부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도 어렵거든요. 그 비슷한 비유로 불교 경전인 열반경에는 맹인모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인모상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뜻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전체가 아닌 부분만 보면 실체적 진실을 놓치게 되고 사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비슷한 표현으로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확정편향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확정편향이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편향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정보 중에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는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경우인데요. 이런 확정 경향 때문에 사람들은 동일한 사태를 보면서 각자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특정한 정치인이 하는 행동을 두고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절대 뽑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오히려 인간적인 면이 돋보이지 않는가 하면서 옹호하는 사람도 생기죠. 뭐 수없이 그렇지 않나요? 벌어지는 현상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확정 편향에 의한 부분적인 판단에 머물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진리에 다가서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또 이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 판단에 그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도 쉽습니다. 왜 선거철이 되면 각 당에서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잖아요. 이때 유권자들에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 나치스 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서인데요.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단 한 문장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표현하면 대중을 자기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괴벨스는 나치가 정권 잡는데 뭐 1등 공신이었죠. 예, 맞습니다. 당시 대국민 선전을 담당했던 게벨스의 선동 전략, 그것 때문에 결국 나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의 선동 전략은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중의 감성과 본능을 자극하라. 분노와 정오는 대중을 흥분시키는 가장 큰 힘이다. 이처럼 게벨스는 진실을 알리기보다는 거짓과 흑색 선전을 통해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괴벨스의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도 유독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스스로 진실의 담지자가 되려기보다는 마타도어나 프로파간다의 선봉에 서기도 하죠. 그 결과 온갖 모략과 술수가 동원되고 공정한 경쟁보다는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선거 전에서 네.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뻔한 답변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유권자의 판단 능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실 그 흑색 선전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갖고 뭐 이러는 경향이 많은데 1차적인 책임은 유권자 때문은 아니죠. 그죠? 그 진실과 무관하게 선전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인들에게서 대책 없이 휘둘리는 유권자한테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치인의 각성을 기대한다? 이것보다는 좀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력에 기대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럼 국민들이 이제 질문하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제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 선생이 하신 말씀을 조언으로 좀 들어볼 텐데요. 그 이덕무 선생은 이목구심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리마의 한오라기 털이 하얗다고 해서 미리 그 천리마가 백마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온몸에 있는 1000만 개의 털 중에서 누런 털도 있고 검은 털도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이런 이치로 보건대 어찌 사람의 한 가지 면만을 보고 그의 모든 것을 판단하겠는가.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선생의 조언은 일부분을 보고서 전체인 양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리마의 털 하나가 희다고 해서 그 말이 백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돌아가면 종합적으로 두루 전체를 살펴보고 선택해라. 네, 그런 조언 같아요. 말씀. 예, 맞습니다. 왜 선거철에 자주 등장하는 선전선동 메뉴 중에는 유독 도덕성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도덕적 한계를 크게 지적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는 전략일 텐데요. 물론 선거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덕성은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 중에 단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거든요. 또 대개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 판단이라기보다 부분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덕적인 현상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에 대한 도덕적인 해석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모두가 동의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나 맥락, 시점에 따라 그 행위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자질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그걸 검증하는 국민의 판단 능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현명한 유권자분들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잘 보시고 좀 현명한 판단 이런 걸 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